값이 저렴하고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15년 전 2009년 9월 초 어느 날 디앤 하이 해변은 햇살과 바람, 푸른 물, 긴 백사장과 해변가 식당들로 여름철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해변 마을에는 상점들이 줄지어 생겨났고 바다 특산물, 커피, 노래방과 같은 광고판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디앤 하이 사회의 티아린 티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당은 노래방과 성매매를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매춘부가 많아요. 라고 그는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바이홍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가보니 3개의 방이 연결된 통로 형태로 되어 있었고 주인 말에 따르면 여자들의 휴식 공간과 옆에 노래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안내로 노래방에 들어갔고 꽤 작고 간단한 방에는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벽에 걸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주인은 주저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계약하세요. 오늘은 저기 여자들이 장을 보러 나가서 엘만 집에서 자고 있어요. 원하면 전화해 줄게요. 라고 초대했습니다. 주인 말로는 이곳에 여자들은 고객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에 일하지만 가장 바쁜 시간은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보통 늦잠을 자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 질문하자 주인은 주저없이 한 번에 7만 동, 정말 저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티임 루옹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가보니 여기에서도 매우 공공연하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식당은 1개의 노래방과 3개의 손님 맞이 방이 있었고 각 방은 겨우 10제곱미터 정도 크기로 침대와 작은 화장실 구석이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앤이라는 이름의 의상 차림이 꽤 노출이 심한 여성이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다른 3명의 여성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자 주인은 전화를 꺼내서 몇 분 후 다른 여성이 우산을 들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즉시 선택하지 않자 주인은 불안해하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하러 가세요. 아침부터 망설이게 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 활동은 매우 공공연하게 쉽게 이루어지며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흥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너무 어리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22세 이하이며 심지어 몇 명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홍 식당의 주인과 대화하던 중 이 식당은 17세에서 22세 사이에 3명의 여성을 품고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엘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1992년에 태어났으며 주인의 말에 따르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레은 여기서 3개월째 일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한다고 합니다. TM 루옹 식당의 여성들도 모두 매우 젊으며 거의 9X 세대입니다. 에나이라는 여성은 1991년생으로 매일 약 20명의 고객을 상대하며 각 회당 3만 동을 받고 대개 자정까지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에게 이 일을 숨기며 꽃을 팔고 화장을 하는 직업에 대한 기쁨은 없지만 이미 망쳐버렸으니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홍 식당의 주인과의 대화 중 이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이 형태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활동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그냥 웃으며 이미 보호가 다 되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렴한 성매매의 운명을 안고 앵해 안에서 성매매 소굴이 공권력에 의해 단속된 후 2012년 3월의 어느 날 도시 외곽으로 나가 성매매는 집, 머리 감기는 곳, 흡입기에서까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대부분 저소득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성행위, 가격도 상당히 부드럽고 성매매 여성들도 나이가 많고 외모가 평균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땀을 흘리며 하이반 고개에서 끝없는 회전을 겪고 난 후 긴 거리의 운전사들은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차량들, 보통 고개 아래에서 빠른 여행으로 긴장을 풀곤 합니다. 리엔치우 구청 하오하이 북부, 맞은편에는 이름 없는 매춘소가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일 뿐 다방 옆에 있는 모습은 외관상 매춘 활동이 의심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석유를 운반하는 운전사들, 돼지나 닭을 운반하는 사람들 또는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우울을 풀 수 있는 곳입니다. 다방에 앉아 저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고 그녀는 바로 옆을 가리켰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제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두 집 사이의 창문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야. 1시 30분경 언급된 여성은 무슨 의도를 이해했는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 가져다 드리고 차는 여기 두세요. 괜찮아요? 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부른 M은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회의할 시간도 없이 M은 빠른 여행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150만 동, 두 사람은 300만 동이에요. 어린 여자가 있나요? 젊은 애들이 몇 명 있지만 오늘 아침에 호이안에 놀러 갔어요. 지금은 한 명만 있어요. 에미에 따르면 젊은 애들이라고 해도 이미 24에서 25세입니다. 옆방에는 32세의 애가 있습니다. 가격을 합의한 후 그녀는 뒤쪽을 가리키며 들어가세요. 걔네는 여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도 따라와 두 개의 문을 열며 소개를 했습니다. 외부 방은 젊은 애, 내부 방은 나이 많은 애라고 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하실처럼 어둡고 좁고 덥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매트리스와 옷걸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매트리스는 오래되고 무르게 되어 마치 수많은 손님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불쾌감을 느끼자 M은 젊은 애가 깔 수 있도록 이불을 던졌습니다. 젊은 애는 키가 크고 몸매는 뚱뚱하지 않으며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중부 방언으로 말하며 이미 매트리스 위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을 켜서 얼굴을 보자고 하니 그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불을 켜냐며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머뭇거리며 작게 후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손님을 모시고 많이 벌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 문에 잠금 장치가 없나요? 라고 계속 물으니 그녀는 있다며 바닥을 더듬어 젓가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플라스틱 문을 높이 들어 맞추고 젓가락으로 잠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그면 위험해요. 만약 경찰이 문을 부수면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해요. 라고 제가 걱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만 점검해요. 낮에는 안 해요. 라고 그녀가 안심시켰습니다. 옆 지하실에서 제 친구는 나이 많은 애와 함께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나이 많은 애는 키가 작고 몸집이 통통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 비행기는 너무 늙었어. 라고 농담하자 그녀도 빠르게 응대하며 요즘 젊은 비행기들은 쉽사리 태어나는 것 같아요. 늙었지만 서비스 품질이 좋다면 젊은 애들도 배워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린이라고 소개했으며 저쪽 고개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린은 재빠르게 옷을 벗었습니다. 린에 따르면 이곳에는 다양한 손님이 있지만 주로 석유 탱크가 주차되는 근처에 있어 주로 운전사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수입도 운이 따라 다르며 운이 좋으면 2-3명의 손님이 올 수 있지만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기도 합니다. 손님이 빠른 여행을 이용할 때마다 150만 동이 들어오고 그중 70만 동은 주인에게 나머지는 그녀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비참한 운명 고객의 얼굴을 뚜렷이 보지 않고 고객이 자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게 한 채 어두운 지하실에서 이들 여성의 삶은 불확실하게 흘러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팔아 매번 행위로 몇만 동을 벌어들입니다. 그들은 매달 몇백, 몇천 동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하이반곡에 넘어나 먼 서부 지역에서 이곳으로 생계를 찾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둠 속에 가두고 운명에 순응해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들이 보낸 돈이 어두운 심연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나와 저는 M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어둡고 더러워서 영감이 없어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필요할 때 깨끗한 여관에 전화할게요. M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하우칸에서 어떤 여관에 묵고 있으면 전화하면 여자를 데려다 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으면 500천동, 빠르면 200천동이며 반값은 손님이 알아서 내야 합니다. 에미의 홍보에 따르면 지금은 물건이 공장 노동자라고 하며 필요할 경우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제가 흥미를 보이자 그녀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오늘 일이 없어서 수입이 적어 여기서 많이 일하고 싶어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에 있는 몇 명의 여자를 관리하며 월세 400만 동을 내고 있으며 젊은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서 자취하고 있으므로 손님이 요구하기만 하면 그녀가 연락을 취해줍니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여자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에서 여관이나 마사지 가게가 없을 때 매춘 여성들은 주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는 저렴한 매춘 서비스로 가벼운 지갑을 가진 손님들, 즉 노동자, 운전사, 배달원과 같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곳의 매춘 여성들은 대개 젊은 시기를 지나거나 매력적인 몸매가 아니어서 100만 동 이상만 있으면 손님이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장소는 이 지역에서 서민 매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